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해외 기업들, 물론 우리나라도 기업이 있습니다. ESG 경영을 하는데 어떤 사례를 가지고만 보냐. 바로 환경 부분,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이 부분의 글로벌 기업 사례 중심으로. 물론 메일 유업을 넣는데 메일 유업이 글로벌 기업이냐? 물론 또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메일 유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유수한 유가공업체 수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공품을 수출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기업 사례로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죠. 아주 뭐 세계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나이키는. 지금도 뭐 변함없이 이 스포츠 브랜드로서는 나이키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나이키의 또 환경 부분. 이케아는 뭡니까? 이케아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죠. 아예 이케아는 뭐 가구 회사죠.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케아의 가구 많이 쓰죠. 자, 메일 유업. 자, 이 회사, 세 회사의 대표적인 환경, environment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역시 ESG 경영의 개념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에 반복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환경은 기후변화 대응 또는 자원 및 에너지 효율, 환경오염 저감, 생물 다양성 보존, 사회, 인권 존중, 노동환경 개선, 다양성 및 포용성, 지역사회 기여, 지배,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윤리 경영 및 반부패, 정보 투명성, 주주 권리 보호. 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들이 ESG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 또 그 ESG와 관련된 경영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왜 ESG 경영이 중요하냐 그 현황까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ESG 경영의 중요성과 현황입니다. 자, 역시 E, 환경보호. 3요소죠. 소위 말하는 ESG 경영, 3위일치 경영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E는 환경보호인데 기후변화 대응, 자원전략, 재활용 촉진, 기타, 스마트 성장 등. E, S, 사회적 약자고, 빈곤 기하, 노동환경 개선, 고용평등. G는 특히 거버넌스 윤리경영, 법과 윤리 준수, 투명한 기업 운영. 이것도 뭐 우리가 요구하는 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ESG 경영인데 특히 이제 ESG 경영의 주요 트렌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 또다시 봅시다. 자,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 ESG 성과 중요성이 급증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기업을 평가할 때는 결국 그 기업이 ESG 경영을 제대로 하냐 제대로 하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순환경제 모델 도입으로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 노력 확대. 역시 환경 문제죠. 인바이런먼트 문제죠. 그것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목표 설정 및 이해.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자, 뭐 특히 대표적인 또 인바이러먼트 환경과 관계된 내용들. 그래서 방금 말한 세 회사, 나이키, 이케아, 메일유업. 이 세 회사의 이 부분, 환경, 이 부분의 ESG 경영이 어떠한가? 라고 해서 각각 회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키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죠.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는 아마도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나이키가 가장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가치가. 나이키는 신발뿐만 아니라 신발, 또 스포츠 용품, 뭐 골프, 할 것 없이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물론 뭐 스포츠 용품이다 그럽니다만은 스포츠를 하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도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 의복 다 입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야말로 뭐 신발, 의복이나 종합 스포츠 제조 브랜드죠. 여기서 특히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환경 부분. 그러면 나이키에서 만든 제품에 적용되는 또 나이키가 환경과 관련해서 제품 생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슬로건이 Move to Zero. 무슨 말입니까? 제로로 가자, 제로로. 그 얘기는요. 탄소 배출 제로와 폐기물 제로. 환경이니까. 인바이러먼트. 이런 제로를 향한 나이키의 야심찬 여정. 슬로건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역시 나이키가 ESG 경영의 이 부분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뭘까요? 자, 주요 환경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대응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 SBTI. 그 SBTI 인증 목표라는 것은 역시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한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S는 science, B based, T target, I initiative. 그러니까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물론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여기 인증을 받겠다라는 것. 무엇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그 말이겠죠. 두 번째, 순환 경제 구축, 나이키 그라인더 프로그램을 통한. 나이키 그라인더라는 얘기는 바로 친환경 소재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나이키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나이키 그라인드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 재활용. 전부 지금 환경 이니셔티브입니다. 물 사용량 절감, 칼라 드라이와 같은 물 없는 염색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아무래도 물 없는 염색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 시설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 근접. 소위 뭐 RE100을 거의 달성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나이키가 들고 나온 주요 환경 이니셔티브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지속 가능한 제품 혁신. 해서 실제 이제 나이키에서 들고 나온 그런 제품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이키 들고 나온 지속 가능한 제품 혁신. 자, 플라이비트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원단 기술. 나이키에서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잖아요. 물론 이제 스포츠 의류뿐만 아니라 스포츠화도 뭐 그런 뭐 메쉬 소재 같은 경우는 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플라이니트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원단 기술. 플라이 레더 재활용 가죽 섬유. 레더가 가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재활용 가죽 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친환경 포장재, 재활용 소재라 FSC 인증 종이 사용한다. 여기 이제 FSC라는 것은 F는 포레스트, 숲이죠, 숲.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S. C는 카운실. 그대로 번역하면 산림관리협의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이 FSC, 산림관리협의회 이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하자. 이 FSC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 업체, 이 협의회 FSC에서 인정한 종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리퍼비스트 반품된 신발의 세척, 수선 후 재판매.
이게 계속해서 폐기하지 말고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과를 보였네요. 주요 성과 보세요. 재활용 폴리에스터가 50%까지 50 플러스까지 사용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나이키의 환경 부문의 ESG 공급망 탈탄소화와 순환 경제 모델 확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 재활용 폴리에스터 당연히 이제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탄소로 만든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50% 달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의 이런 업적 대단하죠?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케아입니다. 자, 이케아 역시 다국적 가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케아의 환경 인발 부분 ESG 기후 포지티브 클라이미트 포지티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하려는 그런 정책입니다.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하는 구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볼까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기후 포지티브 2030년 전체 가치 사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탄소를 흡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죠? 아리백 내장 및 물류센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물론 직접 투자하고 역시 이제 지금 기후 포지티브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에너지 효율 매장 LED 조명을 사용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뭐 전기요금이랄지 또 이런 전기 기구의 수명이 오래 간다든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열 우리가 따면 모든 지구는 일정 부분 들어가면은 뜨거운 열이 나오게 됐어요. 물이랄지 또는 수증기랄지 이걸 사용한다.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이런 내용이고 또 지속가능한 식품 재배, 식물 기반 메뉴 확대, 플랜트볼, 채식 핫도그 등 저탄소 식품 확대해서 음식 쓰레기도 감소하고 지속가능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 결국 그래서 이 순환 경제로 전환하겠다. 순환 경제 내구성. 오래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쓰게 하겠다는 것이죠. 수리용에서 재활용성 보리를 설계하고 또 재활용 소재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재활용 소재로 서큘러 허브 중고 가구 재구매 후 수리 및 재판매 서비스. 서큘러라는 게 순환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단계적 제거 없앤다. 자, 지속 가능한 원재료 조달, FSC 아까 말했죠? 산림 인증에 배웠던데 모두 목재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산림 인증 목재, 물 사용량 절감해서 주요 성과를 보인 이케아의 환경 부문에 대한 이런 ESG 경영의 실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것입니다. 매일 유업의 환경, 인발런트 부분 ESG 경영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낙농 및 친환경 패키징 선도. 건강한 제품을 넘어 아주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역시 낙농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낙농 기업은 1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꽤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인류업은 그런 낙농 기업 중에서 아마도 5손가락 안에는 들죠, 그래도. 자, 그러면 매일유업에서 하는 이 부문 보겠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개발 및 적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페트병 경량화, 수분리성 라벨 사용, 무색 페트병 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가공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페트병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환경 용기 개발, 요구르트 용기 소재 변경,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친환경 소재로 활용합니다. FSC, 아까 산림인증입니다.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류 제품, 유가광 제품, 우유 제품 같은 경우는 종이팩이 많이 되죠. 멸균팩, 우유팩이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종이. 실제 2020년 친환경 패키징 성과가 나오게 됐는데 플라스틱 빨대 완전지, 종이 빨대 전환, 플라스틱 캡 없는 우유병 상용화, 재활용 플라스틱, 페트 활용. 이런 실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역시 매일유업이 기후변화 대응의 저탄소 생산이라 낙농가의 탄소 감축 지원, 저메탄 사용 사료 개발 및 보급. 특히 메탄도 꽤 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 지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낙농가, 소를 키우는 그런 낙농가, 특히 미국이랄지 호주랄지 이런 남미 대량으로 소로 방목하고 낙농을 키우는 그런 곳에서 이 분뇨랄지 또는 가축의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가스랄지 이런 이제 방귀랄지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오염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및 오염 방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매일유업이 실제 매일유업 같은 경우 이런 지속 가능한 낙농업 지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계양 목장 상생형 그 낙농가들하고 매일유업 이 생산 공장 제조업하고 이렇게 동물 복지 기준 강화죠. 그렇게 하자도 친환경적 사유환경 조성, 지역 낙농가의 상생력, 안정적 원료 공급망 서로 상생을 하자. 매일유업과 지역 낙농가, 계약 목장을 어떤 계약적인 측면에서 서로 목장하고 매일유업과 계약을 해서 상생하자라는 얘기. 이제 매일유업 물론 우리나라의 유가공업체입니다만은 이런 환경 부문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 기업의 이런 환경 부문인데 실제 방금 봤던 이 새 기업의 환경 부문에서 ESG 경영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간략하게 나이키 아까 말한 Move to Zero 슬로건이죠. 탄소 감축 세계적인 그 기준 SBTi에 의해서 순환경제 나이키 그라임 앞서 말했죠. 이런 게 친환경에 관계된 내용. 지속 가능한 소재 플라이니트 플라이네트 가죽 이런 천 이케아 기후 포지티브 및 완전한 순환경제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RE100 달성, 순환경제, 서큘러 허브 운영, 지속가능한 원자재 FSC 산림인증, 자 이런 목재, 면화. 매일유업, 지속가능한 낙농 및 친환경 패키징이라는 슬로건으로 친환경 패키징, 역시 FSC 인증이 있네요. 플러스 사용을 감소하고 저탄소 생산, 낙농과 탄소 감축 지원, 낙농업 상생, 어떤 지역 낙농업과 계약 공정으로 동물복지, 지역 낙농과하고 협력하는 이름. 그래서 이 세 기업의 비교 분석, 공통점은 다 환경에 대한 어떤 목표, 장기 비전, 제품 전 과정, 생산 과정에서 전 과정은 원료조합부터 패키지까지 환경 영향 감소, 순환경제, 재활용 소재, 그렇죠? 물론 이제 산업별 특화 접근 보면 다릅니다만에는 나이키, 이케아, 매일유업 각각 이제 그 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 기업 나이키, 이케아 그리고 매일유업 이런 부분을 봤고 역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ESG 경영의 사회와 지배구조 부분의 개요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또 살펴보자면은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 특히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간다 그랬죠? 이 이해관계자는. 자, 이런 사람 관계에서 인권보호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회 파트에서는 사회공헌, 안전보건, 공급망은 역시 협력에서 하청에서 다 관계된 회사로요. 역시 이제 거기 사회에서 주요 관리 지표는 산업 재해율 및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자. 임직원 다양성, 선별 연령, 장애인, 고용률 늘리자. 협력사 ESG 평가 및 지원 프로그램도 역시 상생 차원에서 자사에서 만들어서 사회 경원 투자 금액 및 임팩트 측정도 하고 필요하죠? 지뢰구조는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투명, 윤리 경영, 부정부패 금지, 이사의 독립성, 윤리 경영, 정보 공개, 리스크 관리. 그렇죠? 주요 관리 지표, 이사의 구성 다양성 및 전문성. 봤습니다. 윤리 경영 위반 사례 및 내부 고발 처리, 기술부로, ESG 공시 품질 및 범위, 주주권리보호, 소통재개.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사회와 지배구조의 관리가 이 ESG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경영효과, 기업 평판이 향상되고 투자 유치가 계속 들어옵니다. 확대되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ESG 경영에서 사회, S, 지배구조 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기업은 훨씬 더 나은 평판,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ESG 경영의 미래 전망. 앞으로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미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ESG 경영에서 보세요. 순환 경제 모델이 확산될 것이다. 순환 경제. 그러니까 선형 경제. 재료를 선택해서 폐기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 디지털 기술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IT 발전. 그래서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 규제 강화, 표준화. 그렇습니다. 국제인 표준화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규제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통합적 가치 사슬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그렇게 갈 것이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업 직면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단기 비용 대비 장기 가치. 그러니까 단기 비용 대비 장기 가치를 추구하고 측정 및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성되고 조직 역량 문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규제 대응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하죠. 그래서 ESG의 경영 진화 방향이 2020년, 25년, 30년, 5년, 거기 5년 아니고 2030년, 40년, 2040년 이후, 그래서 각각의 단계. 처음에 인식 및 확산 도입, 기업 기초 전략 수립. 두 번째 단계는 성과 확대 및 경영 심화, 산업별 표준 정리. 네 번째 ESG 완전 통합기, 비즈니스 모델 혁신. 그리고 2040년 이후 지속 가능 경제 시스템 ESG가 기본 전제가 된다. 아예 이제 하지 않은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ESG 경영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미래 트렌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래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과제, 그 제대로 진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세 기업을 봤습니다. 나이키, 이케아, 메일유어. 그래서 이 세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데, 또 ESG 경영에 어떠한 경영에 대한 어떤 결론, 또 이게 시사점, 중점 전략,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SG 경영의 핵심 요약은 앞서도 봤습니다만 ESG의 전략적 중요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작동한다. 장기적 가치 창출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세 기업의 나이키, 이케아, 메일유업의
환경 중심, 환경 혁신 사례 살펴봤죠. 탄소 중립, 순환경제, 친환경 패키징. 또 물론 이제 E도 봤습니다만은 SG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ESG 통합비 접근도 봤고.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어떤 거 있냐? 자, 명확한 목표 설정, move to zero. 나이키에서 그렇죠? 기후 포지티브, 이케아에서 등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수립이 성공의 열쇠다. 그렇습니다. 수사점, 지사점. 가치사슬 전체 변형.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의 어떤 고려가 필요하더라.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등 주변 업체들, 주변에 그 기업과 그 주변에 얽혀져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상생 필요하죠. 측정 및 투명성 이런 부분이고, 각각 여기 살펴본 이 기업별 우리 세 기업을 살펴봤잖아요. 이 인바이러먼트 각각의 슬로건 중점 나이키, move to zero, 탄소 배출 제로화, 나이키 그라인드 봤죠. 이케아, 기후 포지티브, 완전한 순환 경제와 기후 포지티브 시대. 매일유업, 친환경 패키징 산도, 지속 가능한 낙농과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겠다. 각각 인바이러먼트, 이 기업의 세 기업의 ESG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ESG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상승, 평판도 끌어올리고 성공적인 기업의 경영이 된다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주로 세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름 붙여진 나이키, 종합 스포츠 브랜드, 이케아, 가구 브랜드, 매일유업, 낙농회사. 자, 이런 유가공업체, 이 세 가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EBS 경영의 이해, 주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